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 거잖아. 사교육비 좀 줄이겠다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야? 아니 사교육비는 안 줄어요. 네. 아 줄어들지 않는다? 줄 수가 없어요. 사교육비는. 왜 그러냐면 뭐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네, 입시계 유재석을 꿈꾸는 MC 꿈나무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군포 혜성처럼 나타난 입시계 꿀보이스 꿀선배 권정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금정한? 권. 아 그래. 자, 오늘도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입시 아무 말 대잔치. 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수장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끈하셨습니다. 사교육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뽑아내겠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 라는 게 나왔는데,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현재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킬러 문항 배제가 나왔는데 학원 세무조사는 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아무 말이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강사도 세무조사 받지 않았나요? 아, 현우진 선생님. 네. 네. 왜 킬러 문항 배제랑 그분들하고 학원하고 세무조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과 카르텔이 엮여서 전직 수능 출제위원 이런 분들이 학원에 있는 교재 또는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문항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측의 주장이고, 사실 뭐 그런 면이 있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교육부나 뭐 평가원과 카르텔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 들어간 거죠. 그래요?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이게 과연 킬러 문항하고 그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카르텔이 있을까요? 뭐 있다고 주장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주장하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이 없다. 질문이 뭐죠?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질문.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 저는 딱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의 난이도하고 킬러 문항을 빼면은 과연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변별력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마 최상위권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아마 고민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수능에서 뭐 등급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일정 등급의 비율이 많아지면은 또 그 밑에 등급의 이제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여기서 이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아이들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그 전부터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킬러 문항을 배제해. 자, 이러한 문항이 킬러 문항이야 라고 정부가 몇 가지 문항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봤을 때 좋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조금 볼 수 있었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이거 킬러 문항이야 라고는 했는데, 그럼 어떠한 문항이 좋은 문항이야? 왜 이러한 문항을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좋은 문항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라고 했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좋은 문항이야, 이런 문항은 배제해야 되는 문항이야 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킬러 문항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항으로 낼 거라는 가이드를 먼저 미리 올 초부터나 아니면 작년부터나 그러한 가이드를 냈었어야지.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한 건데. 아니, 발끈을 해도 본인만 발끈한 거지. 시험을 볼 당사자는 애들이잖아.
아니 뭐 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 거죠. 사교육비 좀 줄이겠다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야? 아니 사교육비는 안 줄어요. 네. 아 줄어들지 않는다. 줄 수가 없어요. 사교육비는 왜 그러냐면 뭐 사교육비는 역대 쭉 올라오더라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일은 없지 않아요? 근데 사교육비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늘기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좀 줄일 필요가 있긴 하잖아요. 자,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좋아. 자, 그다음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화가 됐잖아요. 네, 서열화가 됐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순간에 어쨌든 최상위권, 이제 정말로 최상위권 아이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도 이 킬러 문항 마지막 문제, 앞에 문제 대부분 풀고 마지막 문제 찍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킬러 문항을 배제함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는 분명히 적절히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또 그거에 맞는 사교육 시장이 분명히 개척이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맞는 지출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줄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근데 줄어야는 된다. 사교육비 시킬 돈이 없다. 학원도 하고 있잖아. 그치. 사교육비 줄이면 어떡해? 나는 그래서 몰라요 그건. 근데 줄긴 줄어야 돼요. 근데 그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킬러 문항 예시를 들면서 교육부가 문제를 공개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일단 태클을 걸었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출제를 하는 쪽 평가원 쪽에서는 이거 자다가 이제 뒤통수 쳐맞는 격이죠. 그렇죠. 아니 정부에서 네.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이 자기네들도 당연히 교육과정 다 보고 교사들 검수를 받아가지고 출제를 계속해서 했던 건데 근데 정부에서 이거 킬러 문항이라고 탁 꼭 집어가지고 야 이런 문제 내지 마라 그런 거야.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률이 막 67%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나와요. 작은 거는 뭐 정답률이 37%, 33% 이런 것도 나오고 대체 이게 킬러 문항인 것은 맞는지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지방에 있는 일반고랑 전국 단위 자사고 수업에서 하는 수업이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죠.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교과서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김세영 형님네가 있는 곳하고 저희가 있는 곳하고 분명히 교과서로 배우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 뭐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질 않아. 예. 그리고 뭐 전부 다 아니 우리 학교는 교과서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학교는 교과서로 안 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만 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고2 때부터 수능 완성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입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잘못됐다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정한 강좌의 교육 과정을 깔아놓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수능 올인 그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라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배우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 과정이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재를 수능 특강 쓰는 학교라던가 많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또 따와가지고 그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학교도 있는데 자 그럼 그것은 공교육인가요 사교육인가요? 그럼 걔네들은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이걸 모르진 않을 건데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킬러 문항 배제하라니까 배제해야겠어. 체크해보니까 뭐 정답률과 상관없이 이거 좀 교육과정 벗어난 거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킬러 문항이 배제해서 만약에 정말로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영어는 만약에 쉽게 나온다 그러면 10% 이상 15%까지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더욱더 나온다 그러면은 영어가 정말 전략적인 과목이 될 거는 같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네. 그런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탐구는 유불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탐구에서 2등급이 없었던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혹시 몰라서 표를 좀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22학년도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대까지였어요. 예, 1등급이 10%까지 갔는데 지금 탐구를 예를 들어 여기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2등급이 2%예요. 그렇죠. 1등급 그렇지, 10%까지 가버렸으니까. 만점자가 10%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보는 아이들은 2등급 아이들 문제가 지금 이게 변별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1등급을 다 10%로 만들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문제를 쉽게 내서 다 1등급을 10% 이상으로 만들어버리자? 예. 그러면은 과학에 대한 이 변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과학을 9등급제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뭐 절대평가로 가버리죠, 과학을. 아니, 탐구 과목을. 좀 길게 보면 그래서 이 킬러 문항 배제와 그리고 내년부터 그 서논수령 내신 시험 100% 출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IB를 한국형 바칼로레아로 개선해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수능의 어떤 그 개편을 위한 초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적절한 분별은 필요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많은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던 많은 비율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을 구분했을 때 이 몸통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몸통은 어차피 3, 4, 5등급인데? 아, 몸통은 3, 4, 5등급이 3, 4. 그러니까 3, 4등급. 걔네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자기들은 어쨌든 그 위에 때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퍼센트를 다 먹어버리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1, 2등급 사이의 문제겠죠. 실수로 하나 틀렸어. 억울해. 재수해야겠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수로 틀리면은 그 순간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시험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이거는 하여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정답률이 매우 낮아가지고 킬러 문항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과정 밖에서 냈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건데, 교육과정 밖에서 냈다고 하고 올리니까 온갖 사람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풀이를 막 만들어서 다시 또 올라갔죠. 그냥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사실은 말하는 근거가 상당히 궁색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권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가 수능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불과 뭐 5달 남겨놓고 갑자기 킬러 문항을 배제하네 뭐 하냐면서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하니까, 혼란스러우면 또 누가 이익을 보냐? 사교육이 이익을 봅니다. 분명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뭐 보충 수업 같은 것도 뭐 소인수 8명, 뭐 7명, 2대1, 10대1 뭐 이런 보충 수업을 강화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수업도 강화하고, 서논술형 수업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이라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대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 일반고 뭐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 만큼의 어려운 교재도 쓰겠지만, 일반고에서 오히려 그것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교재 쓰지 말라고 킬러 문항 배제한다는데 또 무슨 어려운 문제 얘기를 그래서 나는 아까부터 얘기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왜 보냐고. 난이도 조정하려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조정을 하고, 자 이번에 불수능 뭐 너무 어려웠다 하는데 국어 표준 점수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네, 그렇죠. 표준 점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30점대 중반 정도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적절한 난이도를 아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가 표준 점수가 150점이 넘어갔죠. 예. 151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거에서도 근데 1등급의 비율이 일단 4%는 넘어갔어요. 5%, 5점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네. 그거야 그 점수 때 걸리는 동점자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갔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그것을 교육부가 이런 데서 적절히 조절을 하려고 육모를 보고 다른 학평이라든가 그걸 보고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그 주관하는 교육부란다 평가원장이 이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는 저는 딱 하나뿐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뭘 보고 예측하러, 뭘 보고 애들이 공부를 하라는 건가.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 네. 그래서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항 배제라고 근거를 든 게 그 전문 용어,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전문 용어 또는 뭐 지나치게 약간
뭐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것 같은 그 학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배제시킨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겠다. 그런데 지문은 어쨌든 비문학 지문이 출제는 돼야 돼. 근데 문과 이과가 또 다르니까 이과 애들은 과학 지문이 좀 더 익숙하고 문과 애들은 뭐 사회 경제 뭐 이런 쪽 지문이 더 익숙하고 이러니까 결국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공통과학 통합과학인가? 네.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에 더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침 6시 30분에 했습니다. 날카롭지? 교과서 안에서 배웠던 게 그거 아니면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다. 근데- 학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변별력을 뭐 어떻게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변별력을 뭐 확보하겠다. 역대 수능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제대로 그게 안 된 적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그렇게 인력으로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변별력이라는 거 결국 최상위권과 최최상위권 구별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상한 게 최상위권의 얘기가 입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화두가 돼. 그러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애들은 그럼 입시의 수요자가 아닌 건가? 학생이 아닌 건가? 킬러 문항 배제가 왜 문제가 되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변별력이 안 생겨.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가치를 논하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단순히 킬러 문항 가지고 변별력이 생기네 안 생기네 뭐 교과서 밖에 출제가 됐네 안 됐네 그 고민할 시간에 4, 5, 6등급, 7등급 애들 학교가 재미없어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애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준 게 우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럼 좋은 마무리로 끝내요. 자 킬러 문항 배제는 여기까지.